자, 주말을 달구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이후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자들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빗썸이 파악하고 있는 고객 손실 금액 10억 원 안팎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5%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한 개당 9,700만 원이었던 게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빨리 팔아야 내 손해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패닉셀로 인해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상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고 시간대가 지난 6일 오후 7시 반에서 45분 이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해당 보상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에 자동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낸 건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 여기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어 이런 고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공포감이 든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매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에서 공포감에 매도한 투자자에게도 일부 그러니까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손해액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고 시간대에 접속해 있던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한 점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빗썸이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는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관련 사고 이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0억 원 규모의 고객보호 펀드도 운영해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지금 단순 보상안을 내놓는다라는 차원에서 이 대형 사고가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고객 불편과 혼란에 따른 위로금의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 과연 믿을 수 있는 곳이냐? 이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조치들 자체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잘못 받자마자 팔아버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행동이 빠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팔아버린 사람 중에 아직까지 빗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연락 두절 상태인 사람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말해서 빗썸의 잘못이고 빗썸 직원의 사고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가 매도한 것, 그로 인해 현금화 시켜서 이미 은행 계좌로 다 인출했다면 이건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법적으로 이 이득,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네. 부당이득으로 본다라는 건 100% 반환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나 이거 안 돌려주고 가질 거야 이렇게 한다면 소송 들어올 수도 있고요. 계좌 가압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 삼성증권 사태가 이번 사태와 좀 유사한 측면들이 네. 있잖아요. 네. 이때 재빨리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됐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 수익금 전액 환수당했고요. 횡령죄 등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등에게 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 씨가 최근 9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사이모 A 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경찰이 A 씨 주거지와 이 차량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투약 장비, 고객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가장 지금 혐의 중에 두드러진 혐의라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주사이모 A 씨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면허 없는 주사 처방 행위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모 씨 SNS를 통해서 한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곤란한 처지다. 누군가한테 경고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일단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이 지금 주사이모 A 씨가 방송사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제보자가 말한 내용이 A 씨에 따르면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제작진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본인을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유명인,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곤경한 처지에 처하게 됐다라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사기꾼처럼 묘사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감을 토로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A씨 SNS에 9시간 조사, 이제 너희들 차례야. 특히 한 남자. 이렇게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에 연예인이나 관련자들 역시 나만큼 조사를 받을 거야라는 뭐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의혹 자체가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연예인 또는 방송 관계자 역시 연루됐음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회사 동료의 키보드에 이 접착제를 뿌린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내가 출근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쓰던 컴퓨터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놀라울 텐데 예. 여기에 이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 접착제가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피해 여성 사무실에 CCTV라도 달려 있었다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CCTV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함에 떨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닷새 뒤에 동료 비서가 찾아오더니 내가 벌인 일이라고 예.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키보드 자판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접착제를 뿌려놓으면 다른 걸로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가해 여성 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키보드도 하나의 취향의 영역으로 뭔가 소리가 나는 기계식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개인 거였나요? 사실 개인 것이라고 한다면 참 배려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 것이 아니었고요.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사용했던 그런 컴퓨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가해 여성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악감정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당 여성,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전부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으로 이 사건을 보고 경찰과 회사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원로 배우 김영옥 씨 소식입니다. 김영옥 씨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전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들어보시죠. 내 나이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은 좀 덜 사 입고 그 몸에 뭐 옷을 많이 사 입어봤자야. 그러니까 딱 맞는 거 멋있는 거 몇 가지만 있어도 돼. 내가 후회되는 게 그래서 말하는 거야. 돈 쓴 내가 게. 옛날부터 돈을 너무 옷에 많이 썼어. 장신구도 무슨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무력이 좀 있어. 네, 보시다시피 김영록 씨, 이 현재 88살인데 이 옷에 대한 열정이 좀 남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씨가 사실 극중 캐릭터 의상까지 보통의 경우 이런 것들은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예. 네. 본인이 직접 준비한 만큼 의상 열정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죠. 딘딘 씨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옷을 좀 덜 사 입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젊은 시대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런데 이럴 때 과소비를 하게 되면 정작 여유롭게 살아야 될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본인이 누리고 싶은 여유에 대해서 정말이지 여유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이순재,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원로 배우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김영옥 씨 아직 현역으로 활동 중이잖아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비법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간단하게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목을 상하좌우로 20회 돌려준다라든지 또 다리 모은 후에 허리를 펴고 몸을 앞으로 숙이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 간에 효과를 보려면 꾸준함이어야 되죠. 김영옥 씨가 65세 때부터 이 스트레칭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해보시면 김영옥 씨만큼 그 이상으로 건강하고 젊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